안녕하세요, 스카치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포핸드 대명사라고 하면 누굽니까? 뭐니뭐니 해도 야닉 시너와 알카라즈이죠. 이 두 괴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이 둘의 포핸드를 보면 마치 발끝에서 라켓이 날아갈 것처럼 휙휙 던지는데 여기에 공만 맞으면 그대로 시속 150km 위너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 빼고 던지듯이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그대로 코트 밖으로 날아가 버리죠. 프로들은 가볍게 던지듯 스윙해도 파워풀하고 정확한데 왜 우리가 하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릴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테니스를 할 때 왜 던지듯 스윙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만 제대로 이해하면 포핸드는 물론이고 백핸드, 서브까지 던지는 스윙의 감각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핸드를 할 때 왜 던지듯 스윙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감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두 가지 동작을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레깅을 만들려고 라켓을 안으로 당겨오는 동작이고 다른 하나는 라켓을 밖으로 던지는 동작입니다. 이미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핸드를 칠 때는 하체, 상체, 팔, 라켓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올바르게 조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 손실 없이 힘을 빼고도 강력한 스윙이 나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으로 라켓을 당기는 동작을 하면서 에너지 흐름이 무너집니다. 로프를 당긴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온 근육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포핸드를 치면 특히 광배 쪽에만 힘을 너무 오래 주게 되고 그 결과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지 않아 흐름이 뚝뚝 끊기는 뻣뻣한 스윙이 나옵니다. 반대로 라켓을 밖으로 던지는 동작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물수제비나 프리스비를 던지는 사이드암 동작을 생각해보세요. 하체에서 팔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흐름이 끊김없이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이 동작이 포핸드 스윙과 가장 유사한데요. 던진다고 생각할 때 특정 구간에서 에너지가 막히는 것 없이 힘을 빼고도 가장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던지기 동작 끝에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모든 걸 자연스럽게 놓아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핸드 스트로크의 필수 요소인 릴리즈와 똑같습니다. 즉, 공을 던지는 순간 손에 힘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놓아주듯이 포핸드도 던진다는 느낌으로 휘두르면 임팩트 구간에서 릴리즈가 되면서 폭발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윙할 때 비로소 라켓이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며 레깅이 발생하는데요. 다시 말해, 레깅은 우리가 라켓을 억지로 당겨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과 손목의 이완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물인 것이죠. 야닉 시너와 알카라즈의 포핸드를 보면 스윙을 시작할 때 마치 라켓을 당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몸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순간적으로 정지, 가속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짧은 미세한 당김 후 곧바로 라켓을 던져줄 때 레깅 구간과 모든 에너지의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윙을 연습할 때 부분적으로 나눠서 라켓을 빼고 떨어뜨린 뒤 당겨오는 동작을 연습하는 건 오히려 에너지 흐름을 막고 스윙을 더 뻣뻣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꼭 리드미컬하게 스윙이 한 번에 나오도록 라켓을 휘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올라간 진짜 라켓을 던지는 스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왜 포핸드를 던지듯 스윙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아마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나는 라켓을 힘껏 던졌는데 공이 붕붕 뜨던데 그럴 땐 어떡하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던지는 동작에서 컨트롤을 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켓을 미는 감각인데요. 그럼 이 감각을 어떻게 스윙에 적용해야 하는지 이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테니스를 감각적인 관점에서 보면 던지는 느낌과 밀어내는 느낌,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던지는 힘은 스트로크의 파워와 스피드를 만들고 미는 힘은 공을 가이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로크는 이 두 가지 감각의 조합이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공의 속도, 깊이에 따라 힘의 비율이 달라져야 하죠. 예를 들어 딱 잡아서 치기 좋은 공이 왔을 때 80%는 던지는 느낌, 20%는 밀어내는 느낌으로 스윙하면 파워와 컨트롤 모두 균형 잡힌 스트로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 던지는 느낌으로만 스윙한다면 파워는 잘 나오지만 컨트롤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100% 밀기만 하면 공에 대한 제어감은 좋아지지만 동작이 뻣뻣해지고 스윙 스피드는 느려지죠. 그래서 파워와 컨트롤 모두 균형 잡힌 스트로크를 위해서는 던지는 감각과 미는 감각의 적절한 비율이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베이스라인 랠리에서는 던지기 70% 플러스 밀기 30%, 깊은 공 수비에서는 던지기 30% 플러스 밀기 70%, 특히 서브를 받을 땐 공이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거의 100% 미는 감각으로 깊게 리턴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던지듯 스윙한다고 하면 대부분 힘을 너무 과하게 쓰게 됩니다. 라켓을 진짜 던져보라고 하면 네트 넘어서까지 라켓을 던지는데 힘을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포핸드 안정성을 위해서는 자기 서비스 박스에 떨어질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라켓을 던진다고 생각해도 공은 아주 쉽게 날아가죠. 이 원리는 테니스의 모든 스트로크, 백핸드, 서브, 발리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백핸드에서도 100% 던지기만 하면 힘은 나지만 컨트롤이 안 되고 100% 밀기만 하면 너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던지는 느낌으로 시작해 밀어내는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가장 좋은 파워와 컨트롤의 조합이 됩니다. 슬라이스도 마찬가지로 100% 던지면 편하긴 하지만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100% 밀면 불편합니다. 따라서 던지기로 시작해 밀기로 이어가야 안정성이 생기죠. 서브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서비스 박스 안에 넣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서브 스윙을 너무 밀어서 제어하려고 하고 그 결과 스윙이 느려지고 서브 파워도 잃습니다. 오히려 서브는 던지기 95% 플러스 밀기 5%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피니시에서 살짝 가이드만 하고 나머지는 라켓을 던지듯 스윙을 푸는 게 핵심이죠. 발리는 스트로크와 반대로 밀기 80%, 던지기 20%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발리를 100% 밀기만 하면 라켓이 너무 경직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발리에서도 약간의 던지기 감각을 더하면 라켓이 더 자연스럽게 나가고 샷이 매끄러워집니다. 정리하자면 완벽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라켓을 공 쪽으로 던지는 느낌을 더 의식하고 밀기와 던지기의 올바른 비율을 스트로크마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윙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힘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던지기를 할 때는 라켓을 좀 놓아주고 밀기를 할 때는 컨트롤과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만 하면 지나치게 컨트롤하려는 경향이 있어 힘을 주고 미는 스윙에 대부분 치우쳐 있습니다. 하지만 라켓을 더 던진다는 감각을 키우면 신체적으로도 훨씬 편하고 오히려 힘과 컨트롤 모두 균형 잡힌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 야닉 시너와 알카라즈의 포핸드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던지는 감각과 밀어내는 감각의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프로들이 그렇게 파워풀하면서도 정확한 이유가 단순히 힘이 세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던지기와 밀기의 절묘한 조합 때문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당기는 스윙에 익숙했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물수제비나 프리스비 던지기처럼 이미 여러분은 던지는 동작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던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포핸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뻣뻣했던 스윙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파워와 컨트롤을 동시에 잡는 스트로크를 구사하게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코트에서 여러분의 포핸드가 빛날 수 있도록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절대 놓칠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포핸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